1997년도 한성은행이었습니다. 자, 최초의 은행이 나왔을 때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잘 안 했을 겁니다. 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120년, 1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고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이 은행들을 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이 조금 낙후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봤더만 현재는 낮은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자율이 제 기억으로 한 20, 30%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1억 정도를 예치해 놓으시면 한 달에 한 2, 300 정도의 이자 수입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네. 그죠? 근데 지금은 1억 넣어봐야 한 달에 20만 원도 채 이자율이 놓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와이프에게 한 생활비 하라고 한 300만 원을 보내줬는데 바로 안 보내지더라고요. 몇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야지만이 보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내가 은행에서 2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해야지만이 인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 때문에 그러곤 하지만 어쨌든 규제가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할 수 없고 좀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해킹 등에 의해서 이 해킹을 해서 내 자산과 내 정보가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횡령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에 갔다 왔는데 중국 가려고 하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수수료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남은 게 있어서 여기서 또 환전을 하니까 또 수수료 또 들더라고요. 거의 한 10몇 프로, 20%가 수수료로 나간다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송금을 하려고 하면 바로 가지는 게 아니라 네다섯 개의 은행을 거치가고요. 그 다음에 2,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물론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의 어떤 프로젝트에 해서 대금을 송금할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 송금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1,700억이라는 송금 수수료를 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혹시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리먼 브러더스라는 미국의 4대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파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신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어마어마한 은행도 파산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정부가 이 은행을 다시 회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결국 서민들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퍽퍽해지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는 이 은행을 그치지 않고 나는 돈을 보내겠다, 금융을 하겠다 해서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비트코인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블록체인이 뭐냐? 단순히 얘기하면 분산형 데이터 저장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동강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동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는 은행의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죠. 은행에서는 그 서버에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 다음 거래들의 근거 자료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질문해요. 만약에 은행이 충분히 유능하지 못해서 그 정보를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만약에 은행이 충분히 도덕적이지 못해서 고객들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숨기면 어떻게 할 건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돈의 유통이라는 정보를 중앙 서버에만 둘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유통 정보를 나눠 가지죠.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계에 들어가서 컴퓨팅 시스템을 참여하는 데 쓴 사람들이 모든 거래 정보를 다 나눠 가지죠. 그래서 누군가 함부로 그 정보를 조작하지도 못하고 그 정보를 부정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죠. 이 블록 모든 블록의 정보를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서 정보 저장 시스템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의 기본 골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기존의 금융은 중앙 집중식이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서부만 틀리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정보와 자산이 다 틀리는 구조였다면 이 블록체인은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해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첫 번째 특징은 탈중앙화입니다. 그리고 변조가 불구하고 투명성이 뛰어나고 보안성이 뛰어난 게 바로 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은 이 정도의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또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혹시 비트코인 말고 또 생각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까? 혹시? 많죠. 뭐가 떠오를까요? 두 번째로? 트론도 그죠. 근데 두 번째로 나온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었어요. 이더리움 들어보셨죠? 그죠?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더리움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이 이더리움이 나오면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 누군가의 개입 없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이행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이행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말 그대로 조건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 코드로 작성된 조건이 만족되면 블록체인이 알아서 실행해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더를 보내면 자동으로 게임 아이템이 매치가 되어들어온다. 어떤 프로젝트가 목표 금액을 모으면 자동으로 자금이 지급된다. 이 모든 게 중간 관리자 없이도 믿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한 번 이게 중요합니다. 수정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가 코드로 대체되는 거죠. 이 개념 덕분에 이더리움 위에서는 디파이, NFT, DAO, 탈중앙화 게임 등 수많은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자판기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음료수 자판기는 동전이라는 걸 넣으면 음료수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게 동전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음료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사람이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여기에 예치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행이 되는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디파이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에 의해서 또 다른 금융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디파이라는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대되는 말은 당연히 중앙화 금융이겠죠. 보통 시파이라고 하는데 보통 중앙화 금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주인이 있을 거고죠. 대표도 있을 거고 관리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모든 것들이 종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용자가 그냥 맡기고 기다리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파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략이 돼서 내가 바로 참여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탈중앙화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 금융은 2018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나왔던 프로젝트가 유니스왑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니스왑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코인 거래소 있죠. 코인 거래소라 보시면 되는데 일반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보통 덱스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소는 매도 매수에 의해서 내가 사고 팔고를 합니다. 근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테드를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테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스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를 교환하려고 하면 유동성분에 누군가는 자금을 예치했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지금도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세대가 나오는데 2021년도에 올림푸스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이 세대부터 이제 은행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저희 디지털 은행에 예금을 해주시면 아니면 적금을 해주시면 뭘 드리겠다? 이자를 지급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와 좀 다르게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바행 코인이 아니라 담보 코인으로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냥 찍어내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라는 형태였다면
2세대부터는 USDT, 즉 1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1테드는 1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달러가 들어가야지만이 한 개의 코인이 만들어지는 담보 주조 코인 형태로 바뀐 게 2세대 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태가 그대로 넘어와서 이제 디파이 3세대가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 3세대의 대표적인 게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자, 오리진은 메인넷을 구축하려고 하는 목표로 나온 프로젝트인데 이제 메인넷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웨키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웨키는 휴대폰 속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 어플리케이션 시장, DF 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놓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폭락하기 위해서 놓은 골든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든 팩트는 마지막은 요 골든 T라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고요. 그 전에 NFT 골드 채굴이나 GOT를 이용한 디파이 금융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오리진, 웨키, 이 골든팩트는 이 아누비라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의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누비 재단은 어떤 재단이냐면 웹3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0개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리진은 뭐다? 아까 제가 메인넷을 구축한다는 목표가 있다 했죠. 이제 메인넷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가 있다면 고속도로를 다 까는 역할이 메인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메인넷이 오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웨키는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골든팩트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이용되는 모든 결제 수단을 뭘로 하겠다? 저희 골든팩트의 골든티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속도로 통행료 아니면 뭐 차에 넣는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소에서 결제되는 모든 것들을 뭘로 하겠다? 저희 골든팩트의 골든티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로드맵이 놓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조금 아셔야 된다 보시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9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1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근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유로 혹은 우리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 연동이 되어서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암호화폐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로는 USDT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약 60% 이상이 이제 USDT를 사용하고 있는데 홍콩에 있는 테더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DC라고 전체 시장의 약 25%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서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USDT와 USDC는 앞에 USD가 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T, USDC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회사가 있는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다이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시면 되고 전체 시장이 한 5%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 시장이 약 450조였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작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이 이 시장이 클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배 이상의 어떤 규모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어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시켜서 확장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시켰을까요? 여기에 먹거리가 많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어떤 시장성을 갖고 있냐. 자, 여기 보시면 네도페이라는 비자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를 담아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아두고 사용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뉴스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한편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씨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병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결제 후 카드 앱을 보니 음료수값 2,200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헤더 1.6개가 차감됐다고 나옵니다. 헤더가 충전된 카드로 카페나 식당, 코인 노래방, 택시까지 모두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충전해서 그냥 쓰다 보니까 이거는 장점이라는 게 다른 카드랑 차이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홍콩의 가상자산 결제기업 리다페이가 미국 비자와 제휴에 내놓은 이 카드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해두면 전 세계 비자 가맹점 1억 3천만 곳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 값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가맹점에서 이 결제뿐만 아니라 원화를 직접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가맹점에서 다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ATM기로 원화로도 출금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6월달에 나왔던 뉴스 자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비자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똑같은 카드죠, 그죠? 근데 저도 이 카드를 일반 카드처럼 똑같이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똑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화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거래소를 거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굳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이런 카드와 이런 ATM기를 이용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사용 및 현금출도 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져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저희 골든팩트는 골든키라는 이름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떤 기반이냐? RWA 기반입니다. RW가 실물 자산이거든요. 저희는 금하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나올 코인이 이름이 골든티입니다. 골든티. 한 예로 이제 저희 USDT 스크사도 지금 이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실제 자산으로 담보를 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가기 전에 이제 GOT를 이용한 디파이 금융에 참여하시는 유저분들은 이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들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GOT를 이용한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디파이 금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파이 금융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탈중앙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이 실행돼야 되는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누군가의 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지갑 기반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셔서 이런 종류를 세미나를 들으시는데 지갑이 아니라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디파이가 아닙니다. 그냥 C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중앙화는 무조건 내 개인 지갑과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골든팩트는 토큰 포켓이라는 개인 지갑과 현재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360일 어느 시간대라도 내가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코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저희는 바이낸스 체인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을 쓰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 오리진이 메인넷을 오픈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일 이후부터 아마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낸스에서 아누비스 체인으로 옮겨간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까지는 새빵살이 하다가 이제는 뭐죠? 자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이낸스에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생판 보는데, 그죠? 근데 앞으로 아누비스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 재단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거기에 넣은 수수료도 다시 저에게 하는 데는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누비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저희 골든팩트에서 이용하다 보면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 수수료는 저희 GOT를 소각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각을 하게 되면 저희 GOT 가치는 좀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코인에 조금 손해를 봤다면 코인에 투자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코드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다 중앙화 코인이었습니다.
뭐 어떤 가치도 없는 발행 코인을 뭐 발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가 틀리면 오너같이 튀기다 이런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저희 골든팩트는 탈중앙화입니다. 그리고 1달러 이상의 지지선도 확보이 되고요. 담보 주소 코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137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이제 코드에 믿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모델은 한 개의 테드가 들어가면 한 개의 코인이 만들어지는 주조 담보 코인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GOT입니다. GOT. 저희 골든팩트에서 디파이 금융하고 있는 코인의 이름은 GO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OT. 자, 이 GOT는 137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담보 주조 코인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들은 하루에 13분의 이자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수익을 드리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 은행에 내가 예치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그냥 일반 은행에 넣지 마시고 이자 많이 주는 저희 골든팩트라는 디지털 은행에 예치를 해주시라는 거죠. 뭘로? GOT라는 코인으로. 자, 방식은 일반적인 예금 방식이 있고요. 적금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예금 방식을 저희들은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스테이킹. 자, 이 스테이킹은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오늘 입금하시면 내일 출금할 수 있는 일출금이 자유로운 게 스테이킹이고요. 이 적금 방식은 채권이라는데 이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뭐 6개월에 6개월, 1년이면 1년, 1년 반에 어떤 만기 출금하는 방식인데 최초에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자, 내가 예치를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르거든요. 그때 내가 봐서 제일 좋은 이자를 주는데 내가 예치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스테이킹, 장기 스테이킹에 예치하시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예치하는 금액은 자유롭게 예치하시면 됩니다. 네, 갖고 있는 자금에 따라서 뭐 100달러면 100달러, 1000달러면 1000달러, 10,000달러, 10,000달러 자유롭게 예치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치를 하셨을 때 드리는 수익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자, 디파이는 보통 이자 수익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13번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약 1시간 40분마다 한 번씩 이자 지급을 해드리는데 아마 아누비스 채널로 넘어가게 되면 하루에 13번이 아니라 하루에 2번으로 바뀝니다. 그럼 왜 지금은 13번 드리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2번 지급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바이낸스 채널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쓰고 있다가 이 바이낸스에서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한 3번 정도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넣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3번까지 늘어났는데 아누비스 채널로 넘어가면 다시 2번으로 바뀝니다. 근데 하루에 놓는 이자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을 놓으나 2번을 놓으나 현재는 13번을 지급해 드리는데 그걸 하루에 다 모아보니까 약 0.6에서 0.7 정도의 현재 이자 수익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0.23, 많을 때는 0.95까지도 드리는데 현재는 약 0.6에서 0.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내가 한 달 동안 받으니까 약 19에서 한 20% 정도의 이자 수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계속 예치를 해 놓으시면 한 달에 20%면 산수적으로 240%가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내가 예치를 해 놓으시면 800% 이상의 수익이 됩니다. 왜 이러냐? 복봉리로 이자를 지급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달에 20%를 지급해 드리면 또 20%가 다시 원금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120개에 대한 또 20% 오겠죠. 이렇다 보니까 1년이면 약 700에서 한 800 정도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받는지 저희 골든팩트 은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골든팩트는 이런 토큰 포켓이라는 개인 지갑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개인 지갑이거든요. 여기에 DAB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저희 골든팩트 ORG를 치고 들어가면 저희 은행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스테이킹을 치시면 현재 이자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현재 90일 동안 내가 예치를 한다. 즉 내가 100개 정도의 GOT를 이게 예치를 했다. 그러면 석 달 뒤에는 몇 개가 된다? 17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100개를 예치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한 290% 정도. 자, 1년 동안 내가 넣어놓으니까 840개. 1년 반 동안 내가 예치해 놓으니까 2,400개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복복리를 받다 보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복리는 처음에는 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이 복복리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익은 기여도 수익입니다. 자, 이 기여도 수익은 뭐냐면 저희 골든팩트라는 은행에 예치를 할 금고가 만들어지겠죠. 그 금고가 늘어나는데 기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에 2번 지급해 드립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지급해 드리는데, 자, 내가 100달러 정도를 예치하고 한 사람을 추천했다. 자, 그러면 그분도 이자를 받겠죠. 그 이자 받는 금액의 최대 15%를 내가 기여도 소득을 받습니다. 내가 직접 추천하시면. 자, 간접적으로 내가 추천했다. 그러면 300달러 이상을 넣으시고 두 사람을 추천하시면 난 최대 2대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최대 10%까지 받는데 요걸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100달러를 듣고 예치했습니다. 100달러. 100달러는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를 딱 소개했어요. A라는 친구는 10,000달러를 예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친구는 10,000달러를 매일매일 약 0.7% 정도의 이자율을 받겠죠. 그러면 약 70달러에 해당하는 저 GOT 코인으로 매일매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이 A를 내가 직접 추천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받아가는 요 70달러에 최대 15%를 나는 매일매일 받습니다. 약 10달러 정도의 GOT를 매일매일 받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또 A라는 친구도 B라는 친구를 소개했어요. 자, B라는 친구도 10,000달러로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B도 매일매일 0.7%에서 약 70달러의 정도에 해당되는 GOT를 매일 받겠죠. 그러면 이 B에 대한 기여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A가 받겠죠. A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A도 70달러에 최대 15%에서 10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A를 추천했기 때문에 B가 나온 거겠죠.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기여도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한쪽에 내가 300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한쪽에 100달러 이상을 한 분 더 소개를 하시면 나는 2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대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형성이 되면 B가 받아가는 이자 수익의 최대 10%에서 나는 7달러 정도를 매일매일 기여도 소득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가 이 C라는 친구를 바로 또 추천했어요. 이 C라는 친구는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10만 달러를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C는 자기 자리에서 약 0.7%의 이자를 매일매일 받아갑니다. 그러면 700달러에 상응하는 GOT를 매일매일 받겠죠. 자, 그럼 C는 내가 추천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C가 받아가는 이 700달러의 최대 15%, 약 100달러의 기여도 소득을 받아가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만 형성이 되더라도 100달러, 7달러, 10달러에서 약 117달러의 기여도 소득을 받습니다. 117달러 작은 금액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한 16만원, 17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근데 이 금액이 오늘 받는 기여도 소득이 가장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A, B, C는 각자 자리에서 매일매일 0.7%의 이자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이 기여도 소득도 매일매일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여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하면 1대까지만 최대 15%를 받을 수가 있고요. 2대부터 5대까지는 최대 10%, 6대에서 10대까지는 최대 5%, 11대에서 20대까지는 최대 2%까지 수익을 드리는데 내가 20대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 나는 10,000달러 이상을 예치하시고 20명을 추천하시면 20대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5대, 10대만 가셔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뭐 20대까지 갈 이유도 없겠죠. 20대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아마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익은 다오 수익입니다. 다오 수익. 자, 다오 수익도 하루에 2번 지급해 드립니다. 자, 다오 수익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예치를 하고 자,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각자 해서 유동성 풀을 만들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A 쪽에 3만 달러 이상이 예치가 되고 자, B 쪽에 2만 달러 이상이 예치가 되고 C 쪽에 10,000달러 이상이 예치가 되면
나는 C1이라는 자격을 줍니다. 자, 그리고 시간 속에서 풀이 커질 수 있겠죠. A 쪽에 8만, B 쪽에 4만, C 쪽에 2만 이상의 풀이 만들어지면 나는 C2가 됩니다. 자, 20만, 10만, 5만 이상 만들어지면 나는 C3, 50만, 20만, 10만 이상 만들어지면 나는 C4라는 자격을 받는데 이 풀이 늘어날수록 최대 C12까지 내가 자격을 받습니다. 자, 이런 자격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소득을 받느냐면 C1은요, 내가 500달러 이상은 예치하셔야 됩니다. 최소 한 75만원 정도는 우리 은행 예치를 하시고, 제일 큰 쪽에 3만, 중간에 2만, 제일 작은 쪽에 1만 이상이 예치가 되면 나는 하루에 최대 한 50달러 정도 다우수를 받습니다. 자, C2는 1000달러 이상을 예치하시고 8만, 4만, 2만이 만들어지면 나는 하루에 최대 150달러 이상의 월 일수익이 만들어집니다. C3는 2000달러 이상을 넣으셔야 되고요. 20만, 10만, 5만이 되면 나는 하루에 400달러 이상의 다우수익을 만들어집니다. 자, C1만 돼도 최대 50달러면 한 7, 8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7, 8만원이 계속 나온다. 뭐 적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결코 적은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C2가 되면 하루에 최대 150달러, 하루에 20만 이상이 다우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C2가 되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C2부터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C3는 400달러입니다. 하루에 60만 이상의 일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제가 C1에 갔어요. 근데 C1은 혼자서도 가집니다. 혼자서도. 제가 혼자서 자금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1억 정도 있으면 제가 제 혼자로 이렇게 C1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50달러 이상이 나옵니다. 50달러 정도가. 자, 그러다가 저는 내 돈만 예치를 하고 아무도 소개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활동성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내성적인 분들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내 돈만 집어넣어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C1에 가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앞에 이자율을 제가 보여드렸죠. 6개월이면 몇 프로 이자를 지급해드리죠, 제가? 300%. 거의 300%의 이자를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면 3만 달러가 9만 달러가 되고요. 2만 달러가 6만 달러가 되고, 1만 달러가 3만 달러가 됩니다. 내만 예치했는데, 시간 속에서 나는 C2라는 자격으로 가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인 투자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은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높아야지만 내가 수익이 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친구가 하도 괜찮은 코인이 있어서 사발에서 제가 그때 돈으로 한 550만원 정도를 제가 샀거든요. P코인을 샀습니다. P코인을 샀는데 지금 가치가 1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마이너스 98%예요. 그게 다시 내가 플러스 돌아서려고 하면 가치가 다시 그 가격으로 가야 돼요. 그때 그 가격으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못 파고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매일매일 받아요. 이자를. 가치가 올라가고 낮아가는 두 번째고요. 내 이자를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내 가치를, 내 자산은 늘어난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5년 전에 그 샀었던 그 코인이 5년 동안 제가 계속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가치는 90% 이상 떨어졌더라도 그만큼 제가 이자를 받았다면 이익이겠죠. 그죠? 그게 지금 디파이와 일반 코인과 다른 점이라는 보시면 돼요. 저희들은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4가 되면 하루에 1000달러, C5가 되면 하루에 20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C12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5까지는 그냥 이 금고가 커지면서 갈 수가 있어요. 매출이 커지면 갈 수 있는데 C6부터는 나와 같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 자격으로 가시더라고요.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프로모션이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급을 갔을 때 수익 구조를 조금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C1을 갔다 내가 C1 가치를 갔든 아니면 내 혼자 갔든 어쨌든 C1을 갔다. 자, 그러면 내가 500달러 이상은 예치하고 3만, 2만,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러면 여기에 누군가 내 걸 수도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다 기업, 그러니까 이자를 받습니다.
각자. 자, 이 각자 받는 이자의 최대 10%를 내가 기여도 소득으로 받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40 정도의 기여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자, 그러면 다우 수익이 제가 하루에 최대 50% 온다 $50 나온다 말씀드렸죠. 자, 10월이 되게 되면 나는 하루에 약 $90 정도의 일수익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우 5원만, 10원만 되도. 그죠? 괜찮죠? 그죠? 한 12, 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 정도의 월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C2다. 내가 C2로 갔다. 그럼 $1,000 이상은 예치하시고 8만, 4만, 2만 이상의 풀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ABC에 있는 이 각자는 자기 자리에서 이자를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의 최대 10%에서 나는 약 $100 정도의 기여도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2가 되게 되면 나는 약 최대 $150의 다우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250 이상의 일수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에 $250면 괜찮지 않습니까? 엄청 괜찮습니다. 30만 이상의 일수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3가 되면 어떠냐? 요 금액의 한 2.5배. C5는 아까 C3 금액의 2.5배 정도의 수익을 매일매일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희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제가 예시가 있죠.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바이낸스 체인입니다. 바이낸스 체인. 여기에 들어가시면 저희 골든 팩트의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소가 몇 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홀드 수가 몇 개인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저희 골든 팩트의 GOT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번 지갑부터 100번까지의 지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또 1번 지갑에 보시면 약 38%의 GOT를 갖고 있습니다. 1번 지갑에. 자, 2번 지갑에 약 2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11번 지갑까지 GOT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1번 지갑이 개인 지갑이거나 아니면 혹은 회사 지갑이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틀리면 다 매도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갑 앞에 잘 보시면 요 노트 모양이 11번까지는 그려져 있죠. 요 모양이 뭐냐면 컨트랙트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부터는 개인 지갑입니다. 개인 지갑. 그러나 11번까지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되어 있는 지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 가보시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예 한 개도 없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두 개 있는 정도도 있습니다. 최소한 4-5개 이상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좀 계약이 되어 있어야 그나마 조금은 좀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돼 있는 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1번 지갑까지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지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내가 10월을 돼보자. 10월이 돼보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 10월을 만들어주면 나는 자연적으로 C2가 가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직급을 가보거나 아니면 내 GOT를 2만 개까지만 한번 모아보죠. 2만 개까지. 2만 개까지 모으고 나서 내가 그때부터 이자를 뭐 현금화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한 달의 이자율이 지금 현재는 한 20% 됩니다. 내가 2만 개를 모았을 때 하루에 몇 개가 나옵니까? 한 달에 몇 개 나옵니까? 20%면 4,000개의 GOT가 한 달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4,000개 중에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서 한 3,000개 정도는 내가 현금화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3,000개 곱하기 $2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GOT 가격이 $2라면 얼마입니까? 6,000달러. 한 달에 6,000달러의 이자 수익을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6,000달러면 문화로 한 9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GOT를 팔 때 2달러가 아니라 1달러가 될 수도 있겠죠. 1달러가 되면 3,000달러입니다. 3,000달러면 한 달에 원화로 450만 원. 자, 1달러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왜냐면 담보주적 코인이니까. 자, 근데 만약에 GOT가 내가 나중에 팔 때 5달러가 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를 일이지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450만이 아니라 450만의 5배, 2천만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지더라고요. 2만 개가 만들어 놓으면 작게는 400 이상, 많게는 2천만 이상의 어떤 소득이 만들어지는 게 2만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니부스 체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내가 2만 개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오늘 내가 1000개 정도를 예치하시게 되면 1년 6개월이 되면 2만 개가 됩니다. 1000개 예치하셔서 1년 6개월 동안 그냥 예치만 해놓으시면 몇 개가 된다? 2만 개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1000개를 예치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얼마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약 200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1달러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0만원을 채 안 들고도 1000개를 지금 현재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뒤가 몇 개가 된다? 1년 반 뒤에 몇 개가 된다? 2만 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200만원을 예치했는데 1년 뒤에 매일매일 작게는 4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이자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5000개를 예치했다. 그러면 한 10개월 지가 되면 나는 한 2만 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10,000개를 예치하시게 되면 5개월, 6개월만 되셔도 2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고요. 나는 목표는 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적금 형태로 예치하셔도 2년이면 2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토일 빼고요. 하루에 만 원씩만 내가 저금한다 생각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저희 GOT를 구매해서 저희 골든팩트에 예치를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뒤는 실제로 내가 넣은 원금은 240만 원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GOT의 자산은 약 800만 원이 됩니다. 자, 1년 반이 지나면 내가 실제로 내 원금은 360만 원이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약 2천만 원 이상의 GOT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2년 뒤가 지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넣었던 원금은 480만 원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7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달 조금씩 내가 적금 형태로 GOT를 예측하셔도 2년 뒤에는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엑셀을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자, 수익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1.25달러 때 내가 300만 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약 1600개의 GOT를 예치하시는 겁니다. 1600개. 자, 그러면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자로 약 3360개를 받습니다. 그걸 원화로 바꿔 놓으니까 6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 300만 원의 원금은 제외한 겁니다. 이자 수익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년이 지나니까 이자로 13,600개 정도의 GOT를 받고요. 그걸 원화로 바꾸니까 약 2,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얼마 넣는데? 300만 원을 예치했는데. 자, 1년 반을 넣으니까 44,800개의 이자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원화로 바꿔놓으니까 8,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1.25달러에 팔았을 경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요 시점에 1.25달러가 아니라 1달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8,400만 원의 수익이 아니라 한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1.25달러가 아니라 2달러가 되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8,400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내가 500만 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1년 반 뒤에는요, 1억 4천만 원의 자산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자율을 계속 이렇게 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최근에 예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죠? 현재는 약 연간 한 8,800%, 540일은 한 2,400%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현재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 농사라고 합니다. 이자 농사. 내가 지금 좀 목돈이 많아서 매달 이렇게 수익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누군가는 또 저처럼 이렇게 1년이든 6개월이든 1년 반 동안 모아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 골든팩트의 디파이 금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을 받는 어떤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저희 골든 팩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